내가 감히 여기서 뻔뻔하게 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 나보고 나가라고? 지연아, 넌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네. 난 내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걸 이미 가졌어. 내가 가진 거? 그게 뭔데? 거짓말? 사기? 도둑질? 닥쳐. 왜? 이제야 두려워졌어? 이젠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겠어? 개소리 그만해. 넌 오늘부로 끝이야. 내 인생 내가 직접 부숴줄게. 웃기고 있네. 넌 이제 끝냈어. 서지혜. 2023년 10월 어느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무드등이 켜져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쑤셨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본 것은 어두운 도로 위 급정거하는 차 그리고 지혜.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정신이 들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 단정한 검은 머리, 또렷한 눈매, 무표정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얼굴선. 민호였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긴 어디야? 내 오피스텔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고통스러운 머리를 부여잡으며 다시 물었다. 내가 날 구한 거야? 민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아니었으면 넌 이미.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가만히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솔직히 그 순간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호는 지혜의 남자친구였다. 우리 셋은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은 교내 동아리 활동도 함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민호와 나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는?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너 이제 서간에 집엔 가지 마. 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뭐? 그냥 가지 마. 넌 거기서 벗어나야 해. 나는 얼어붙었다. 서간의 집, 그러니까 지혜의 집. 내가 지혜와 친해지면서 자주 드나들었던 곳. 언제든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던 곳. 그런데 왜 가지 말라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줄 수 없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러다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말 못할 이유가 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이상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민호였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민호야. 그는 내 목소리에 다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너도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치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말하면 넌 더 위험해질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위험해진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방 안이 갑자기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지혜는 내게 말해주지 않았고 민호는 나를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휘말려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민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내가 정말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뭐야?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핸드폰을 바라봤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민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받지 마. 나는 그를 바라봤다. 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벨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다. 사실 호텔이라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니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5성급 호텔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름한 모텔도 아닌 그냥 적당히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 나는 그 호텔 7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길거리에는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강남대로는 평소보다 더 붐볐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솔직히 여기에 숨어 있는 기분이었다. 민호의 오피스텔에서 나온 후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불안했고 학교 근처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찾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나마 눈에 띄지 않을 곳을 찾다가 이 호텔에 왔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에 있던 전화벨이 울렸다. 호텔 프런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고객님, 방 앞으로 전달된 메모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메모요.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방을 예약할 때 내 이름을 적었으니 호텔 직원이 나를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나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고객님, 앞으로 전달된 메모입니다. 누가 준 건가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익명의 손님께서 프런트에 맡기고 가셨습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메모를 받아 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선을 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멈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 수상한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대체 누가? 나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손에 쥔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필체는 정갈했다. 마치 급하게 쓴 게 아니라 일부러 또박또박 눌러 쓴 것처럼 보였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할 사람을 고민했다. 민호. 아니, 그는 지금 내 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지혜. 더더욱 아니었다. 현우.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현우에게 연락했다. 현우는 나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였다. 엄밀히 말하면 친구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알고 지낸 선배였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나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말했다. 나 좀 이상한 걸 받았어. 이상한 거.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올 수 있어?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어디야? 강남 XX 호텔 7층. 알겠어. 30분 안에 갈게. 전화를 끊고도 나는 계속해서 그 쪽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선을 넘고 있어. 내가 대체 뭘 했길래. 30분 후 현우가 도착했다. 무슨 일인데? 나는 그에게 조용히 쪽지를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누가 준 거야? 모르겠어. 호텔 직원이 프런트에서 맡겨진 거라고 하더라고. 현우는 쪽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 확실해? 너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지혜뿐이라고? 나는 순간 굳어졌다. 너 지혜만 신경 쓰고 있었잖아. 근데 말이야. 현우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지혜뿐일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지혜뿐일까? 나는 그날 밤 다시 돌아갔다. 서간의 저택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다. 높은 대문, 정원, 화려한 외관.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집은 겉모습과 달리 너무도 차가운 공간이었다. 몇 년 동안 자주 드나들던 곳인데도 이젠 낯설기만 했다. 나는 대문 근처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비원들은 모두 1층 쪽에 있었다. 저택 주변에는 보안 카메라도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서간의 저택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조용히 담을 넘었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바닥이 축축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벽을 따라 움직였다. 1층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보니 서 회장이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좋아. 지금이 기회다. 나는 조용히 건물 뒤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평소에 지혜가 몰래 외출할 때 사용하던 작은 출입문을 열었다. 열쇠는 없었지만 이 문은 잠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서간의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았다. 혹시라도 삐걱거릴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다. 내 목적지는 3층이었다. 서간의 저택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 나는 예전부터 그 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지혜에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저 방엔 뭐가 있어? 그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창고야. 그냥 오래된 물건들 쌓아두는 곳.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다. 3층 복도에 도착했다. 왼쪽 끝에 있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역시 잠겨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금속 헤어핀을 꺼냈다. 인터넷에서 본대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건드렸다. 손에 땀이 났다. 혹시라도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숨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였다. 몇 분 후 찰칵 자물쇠가 풀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방 안은 예상보다 더 낡고 어두웠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마치 몇 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이 방은 분명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서지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혜의 본명은 서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 회장의 친딸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다른 문서를 뒤적였다. 그리고 거기서 어린아이의 사진이 붙은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가의 친딸 서윤 실종. 내 눈이 커졌다. 서윤. 그 이름이 내 본명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혜가 서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고? 그럼 나는 내가 진짜 서 회장의 딸이었다는 건가? 그때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서지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혜의 본명은 서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 회장의 친딸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다른 문서를 뒤적였다. 그리고 거기서 어린아이의 사진이 붙은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가의 친딸 서윤 실종. 내 눈이 커졌다. 서윤. 그 이름이 내 본명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혜가 서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고? 그럼 나는 내가 진짜 서 회장의 딸이었다는 건가? 그때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뒤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지혜.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눈빛.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 내가 알던 지혜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왜 여기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너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거야, 지안? 나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쥐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다 봤어.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가 서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됐어. 지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자리를 되찾을 거야. 그 순간 지혜가 피식 웃었다. 정말 순진하구나, 지안아.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며 말했다.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일까봐 난 미리 준비해뒀어.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들어와. 몇 초 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덩치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2 남자.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뭐 하는 거야? 나는 뒷걸음질 쳤다. 지혜는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넌 내 걸 뺏을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미쳤어? 지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난 그냥 내가 가진 걸 지키는 것뿐이야. 그 순간 2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한 명이 재빨리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힘이 달렸다. 어딜 가려고? 지혜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혜야, 이러지 마. 그녀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 지아나. 그리고 나는 그들의 손에 끌려가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 낡은 창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뻐근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 천장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전구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습기 찬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양손은 의자 뒤쪽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시발,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도대체 여기까지 끌려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때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나를 평가라도 하듯이. 정신이 들었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지혜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섰다. 그래서 이제 대답해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답? 지혜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한테 기회를 줄게.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간단해. 나는 코웃음을 쳤다. 뭔데?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 지금 진심이야? 응, 그럼 넌 내가 그냥 이대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혜의 표정이 변했다. 내가 겁먹고 도망갈 거라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노려봤다. 넌 나를 너무 쉽게 봤어.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뭐?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없애려고 한다는 건 결국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 지금 불안하지? 만약 사람들이 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지. 지혜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다. 불안. 내가? 그녀는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지아나, 너 착각하지 마. 난 너 같은 애한테 절대 질 거 없어. 그리고 그녀는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아.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정우성,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 그리고 서간의 집안과 적대적인 기업의 간부.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이제야 눈치챘어. 지혜가 옆에서 여유롭게 웃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 설마.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난 이제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두 손은 여전히 의자 뒤에 묶여 있었지만 손목을 비틀며 조금씩 움직였다. 발목도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묶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았다. 지혜는 창고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지아나, 그냥 포기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혜는 코웃음을 치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쿵.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제 남은 건 우성이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숨을 골랐다. 우성은 나를 힐끗 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틈을 놓칠 수 없었다. 나는 힘을 주어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리고 발목이 살짝 풀리는 순간 나는 있는 힘껏 다리를 들어 올려 우성의 무릎을 가격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비틀거렸다. 나는 그 틈을 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에 닿는 모든 힘을 이용해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런 미친. 우성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일어나려는 순간 나는 그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챘다. 야, 우성이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밖은 새벽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습기 찬 냄새, 공사장 근처에서 들리는 희미한 기계 소리,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로 소음. 나는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우성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거기 안 서.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잡힐 수 없었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전원을 켜려고 했지만 패턴이 잠겨 있었다. 망할. 나는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골목 사이사이로 이어지는 길들, 어두운 가로등, 그리고 멀리서 도로. 나는 힘을 다해 뛰었다. 내가 도로 끝으로 나섰을 때 마침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우성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잡히면 끝이야. 그 순간 한 차량이 빠르게 나를 향해 달려왔다. 차가 급정거했다. 순간 나는 놀란 표정으로 운전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주저할 틈도 없이 차 문을 열고 몸을 던져 넣었다. 현우는 바로 엑셀을 밟았다. 뒤에서 우성이 손을 뻗었지만 차는 이미 속도를 높이며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는 아직 우성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지안아, 괜찮아. 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긴장되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에로텔의 2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상류층 모임이 열리는 장소였다. 오늘 밤 이곳에서는 서가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기업 관계자, 정치인, 유명 인사들까지.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여기서 모든 걸 끝낼 작정이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야, 지안.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봤다. 서지혜. 그녀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걸 보여주러 왔어. 지혜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녀가 서가그룹의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진짜 미쳤구나. 나는 피식 웃었다. 이제야 알았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저 멀리 서 회장이 VIP 테이블에 앉아 여러 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지안, 너 진짜. 지혜가 날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회장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서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간 파티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저거서가 그룹과 관련된 건가? 설마. 지혜는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 회장은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아버지가 설명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직접 이야기해도 될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지혜가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만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지혜는 이를 악물었다. 넌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니, 난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야. 파티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서 회장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침묵하면 나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오늘 밤 나는 이곳에서 모든 걸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두렵지 않았다.